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오늘은 초등 사회 5학년 1학기 일단은 국토와 우리 생활 중에서 12번째 시간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을 알아봅시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워볼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강수량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럼 그 강수량의 특징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혁이는 연평균 강수량이 표시된 지도를 살펴봤대요. 우리가 밑에서부터 볼까요? 네, 강수량을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봤는데, 네, 그러니까 강수량이 비슷한 지역끼리 연결해 놓은 색칠해 놓은 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곳이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적게 오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연평균 강수량이 1400mm 이상인 지역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비가 1400mm 이상 오는 지역은 이제 범례를 눌러보면 되겠죠. 범례 중에서 1400mm 이상이니까 1400 포함이죠. 이렇게 눌러보면 알겠죠. 이렇게 눌러보면 이 부분이 우리 1년 동안에 1400mm 이상 비가 강수량, 눈과 비를 포함해서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구나.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이 1000mm 미만인 곳, 강수량이 적은 곳이죠. 그러면 대부분 북쪽 지방이 이렇게 강수량이 적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해서 평균은 1300mm 정도가 되고 세계 평균은 880mm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비가 강수량이 많은 편이죠.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 이상인 지역은 제주도, 남해안 지역, 낙동강 중상류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가 죄송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 등은 비가 많이 오는 편이고 낙동강 중상류 지역은 그거보다 비가 적게 온다.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동영상을 같이 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여름에 따뜻하고 습한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초여름에 북동쪽의 차갑고 습한 공기와 남동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서 오랫동안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도 여름철 많은 강수량의 중요한 원인이죠. 뿐만 아니라 늦여름 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도 강한 바람뿐만 아니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나 태풍이 불 때에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홍수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계절풍, 장마, 태풍 등으로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됩니다. 네,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특징, 방금 동영상에 본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대체로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많고 북부지방은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역들을 보고 그래프로 강수량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중강진의 강수량 그래프예요. 그래서 1월 달에는 굉장히 작죠. 7, 8월 달 여름, 겨울 1, 2월 달 굉장히 작고 7, 8월 달 물론 여름이 많긴 많지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다. 서울을 볼까요? 서울은 물론 겨울에는 강수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강수량이 엄청 많죠. 거의 중강진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울릉도를 볼까요? 네, 울릉도는 다른 곳보다 겨울에 굉장히 많은 강수량이 온다. 아마도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엔 여기는 1년 내내 고르지만 여름에는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진 않네요. 서귀포 볼까요?
네, 서귀포도 네, 기본적으로 겨울보다는 여름에 강수량이 많고, 네, 그래도 겨울에 강수량이 많은 편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나라 여러 지역이 강수량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질문에 답해 볼까요?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큰 지역은 어디인지 한번 선택해 볼까요? 네, 그렇죠. 서울을 보면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엄청 많이 다른 지역들보다 서울이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울. 네, 좋습니다. 그럼 1월 강수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곳을 한번 선택을 해볼 건데요. 볼까요? 네, 1월달 다른보다 유난히 더 많은 곳이 어디죠? 그렇죠. 울릉도예요. 울릉도는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1월 강수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곳은 바로 울릉도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커서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이 여름에 집중됩니다. 여러분들 그래프 보면 그죠? 여름에가 굉장히 제일 많이 오고 있다. 여름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름에는 장마 태풍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오죠. 우리가 장마도 오고 태풍이 오기 때문에 여름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제주도나 영동지방 태백산맥의 오른쪽 강원도에 울릉도는 비나 눈이 많이 내려서 겨울에도 강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죠? 울릉도, 제주도 비나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겨울에도 강수량이 많다. 여러분들 같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강수량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살아가냐? 일단은 계절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름에 막 비가 많이 내리고 그 다음 다른 계절엔 많이 안 와. 그렇기 때문에 가뭄에 일단 대비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저수지를 만들었고 특히 비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죠. 특히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기후에 대비해서 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집에 물이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 터를 주변보다 높여가지고 터 도듬집을 짓기도 했대요. 터 도듬집.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다 설명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는 정말 많이 해요. 사람 키만큼 눈이 오거든요. 눈이 집으로 들어오는 걸 막고 집안에서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우대기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우대기. 그리고 영동지방과 울릉도와 같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걸어 다닐 때 눈에 빠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발 중에 하나인 설피를 신기도 했습니다. 그럼 4가지. 저수지, 그리고 터 도둠집, 그리고 우대기, 그리고 설피. 한번 무엇인지 각각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조상들이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름철에 비가 몰려서 오니까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지었고요. 비가 많이 오는 집에서는 집이 비에 떠내려가지 않게 위해서 터를 높여서 집을 지었는데 터도듬 집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터두둠집을 줘놓고 비가 많이 온 곳에서 이렇게 대비했다. 자, 우대기 여러분들 궁금하죠? 울릉도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집 안까지 눈이 집 안까지 들어치지 않기 위해서 우대기를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눈과 바람이 많은 울릉도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 사람들은 지혜를 발휘해야 했을 겁니다. 본체의 벽 바깥쪽에 기둥을 세우고 억새나 옥수수대를 엮어 별도의 벽인 우대기를 설치한 전통 가옥 투막집. 햇빛과 비, 눈과 바람에 맞서온 울릉도 사람들의 삶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벽이 하나 있고 이거 또 외부에 이렇게 또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우대기라 하거든요. 우대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우대기를 다 설치했죠. 강원도에 가면 보니까 이게 우대기 없잖아요. 바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우대기를 설치해가지고 바람이나 비, 눈을 막아주는 거죠. 혹독했던 겨울의 눈을 이겨냈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언제 그때 몇 년도인지 모르겠다. 한 85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럴 때 태풍이 왔는데도 집은 이렇게 많이 무너졌는데 이게 괜찮았었어요. 우리는 행복해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래 이 안에 있으면 바깥에서 뭐 태풍이 불어와도 모를 정도로 그렇죠. 보통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겨울이 기니까 단열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 같은 게 없고 문도 조그맣게 이렇게 내놨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대기를 이용해서 울릉도가 눈이 많이 왔지만 이렇게 눈이 많이 와도 이렇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우대기라는 외벽을 통해서 마지막 설피를 보겠습니다. 먼저 설피에다 신발을 덧대어 신고 새끼줄로 단단히 묶어줍니다. 설피를 신으면 눈산 위에서도 발이 빠지거나 미끄러지는 일이 좀처럼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설피를 통해서 눈이 많이 와도 잘 다닐 수 있도록 한 조상의 지혜를 볼 수 있었고요. 자, 오늘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 여름에 집중되고 기온마다 지역마다 강수량의 차이가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지혜들을 사용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마무리 문제 풀어보고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강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이다. 아까 책 처음에 글귀에 나와 있었죠. 맞는 말이고요.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 여름에 집중됩니다. 왜? 장마와 태풍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 맞죠. 남부 지역이 북부 지역보다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적은 편이다? 아니죠. 많은 편입니다. 절반 이상이 여름에 집중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바르지 않은 것은.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고 중강진, 제일 북쪽 지방이죠. 서울, 여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집중되는 울릉도, 겨울에도 많은 강수량이 있는 울릉도. 가장 차이가 큰 지역은 바로 어디였어요? 서울이었죠. 겨울에도 비교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울릉도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집에 물이 잠기는 것을 막으려고 집터를 주변보다 높아서 뭐를 지었다? 바로 집을 지었다.
조상의 지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강수량의 특징, 우리나라의 강수량 특징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연재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